가장 큰 적자 요인은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31년 만에 무역 적자국으로 전환된 것 때문 아닙니까? 맞죠? 윤 정부가 그런데 출범하자마자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나토 군사동맹 회의에 달려가서 탈중국 선언 운운하는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며칠 전에 G20 뉴욕 회의에 가가지고 중국과 교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국익을 내팽개치는 듯한 한심한 인식을 드러내고 문재인 정부 탓이나 하고, 이런데 어떻게 대중국 무역이 잘 될 수 있겠어요? 부총리께서는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알긴 합니까? 현실을 예. 파악하려는 노력이라도 하는지 저도 지역 녹음기 노예입니다. 속에서 들으세요. 부총리께서는 경제정책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강변하고 계신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도 안 됐는데 외교안보 정치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무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파탄의 길로 들어서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최악의 경제성장률 초부자 감세 정책, 최악의 불평등 지수, 세수 펑크, 거꾸로 가는 긴축 재정 정책, 채권 시장 마비, 부동산 시장 붕괴, 서민들만 죽어나는 공공요금 인상, 부도와 파산에 내몰리는 중소기업, 빚구덩이 속에서 폐업이 속출하는 자영업자 등등 어느 한 군데도 성성한 데가 없어요. 파악하고는 있어요? 예, 민생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늘 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민생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을까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또 대책도 많이 내고 하는데 역시 현장에는 우리 국민들은 늘 어렵다. 이거는 뭐 꼭 지금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려움이 또 크시기도 하겠지만은 늘 우리 민생은 어렵습니다. 그게 또 정부가 있어야 될 이유고 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될 그런 이유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만 해가지고 국가 경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국민들이 점점 불행해지고 있는데 그런 자세로는 경제 위기 극복 못해요. IMF가 지금 4번째, 5번째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 뭐 그런데 IMF가 마치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기재부도 하향 조정했고요. 한국은행은 그러면 왜 4번이나 하향 조정했어요? 경제 그건 상황이 문제 없어요? 수없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난 역대 최저 1년간. 들어보세요. 역대 최저 경제 성장률로 이렇게 IMF가 경기 회복이 어렵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대응을 하려고 해야지 IMF가 오히려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내고 있고 IMF 국가 부도 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이에요. 4월 10일까지 적자가 작년 적자 총 규모의 절반 이상을 이미 넘어서고 있어요. 경상수지도 마찬가지인데 문재인 정권 때보다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 1월 달에 42억 불 적자는 외환위기 때와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적자예요. 아까 뭐 무역수지가 가장 큰 원인이 유가 상승하고 반도체 수출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적자 요인은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31년 만에 무역 적자국으로 전환된 것 때문 아닙니까? 맞죠? 의원님, 예, 우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게 주 원인이 아니고 그것도 전체 수출의 23%가 중국과 교역하고 있어요. 가장 큰 요인이 중국 무역 적자예요. 올해 1월 기준으로 대중국 무역 적자가 마이너스 39.3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윤 정부가 그런데 출범하자마자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나토 군사동맹 회의에 달려가서 탈중국 선언 운운하는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며칠 전에 G20 뉴욕
회의에 가가지고 중국과 교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국익을 내팽개치는 듯한 한심한 인식을 드러내고 문재인 정부 탓이나 하고 이런데 어떻게 대중국 무역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스스로 몰락하고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예. 여기에다가요. 유로 위안화는 강세로 돌아섰어요. 유독 원화 가치만 더 떨어져서 미국 달러와 동반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원화 약세를 부추기면서 1,300원대의 환율 위기를 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는 작년 말에 올해 우리 경제는 상저하고 흐름을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낙관적으로 본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요즘에는 얘기해요. 또 상대적으로 한국 전망치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와 분석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확신은 있기는 해요? 소신은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 전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저기 표에 지금 보셨다시피 2017년 18년에 우리가 대중국 무역 흑자가 500억 불이 넘습니다. 그런데 2022년 전인 2021년에 이게 200억 불대로 줍니다. 즉 추세적으로 중국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던 그 추세가 지금 계속 하향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저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 중국의 코로나 봉쇄 그리고 반도체 이 수출 부진 이것이 겹쳐서 지금 대중국 무역 수지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이에 중국이 스스로 중간 제품 등에 대해서 경쟁력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중국에서 동남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시장을 지난 10여 년간 많이 옮겨가기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저하고 아까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상저하고 맞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전 세계가 오일 쇼크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난 30년에서 50년간 가장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OECD, IMF에서 금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들이 1.6% 지금 전망을 했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1.6% 중에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낮고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좀 높다. 그리고 IMF 전망 아까 말씀하셨는데 IMF에서 금년에 선진국 성장 전망을 1.3으로 하고 저희들을 1.5로 최종 수정 전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 전망을 내년에 1.4%로 성장 전망을 하고 내년에는 대한민국의 2.4%를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한국 경제가 상반기,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서 점점 상승 곡선을 긋고 있다. 그 경로를 가고 있다는 게 IMF의 최근 전망인 겁니다. 그래서 상저하고 그에 대한 저의 얘기는 변함이 없다. 하반기 지나면서 경기가 서서히 괜찮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추가 2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알긴 합니까? 현실을 예. 파악하려는 노력이라도 하는지. 저도 지역구 고금리 의원입니다. 속에서 들으세요. 고금리 속에서 물가 상승에다가 악성적 다중 채무에다가 실질 소득 감소에다가 폭탄 같은 공공요금 인상에다가 서민 중산층 자영업자 중소기업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자살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 수장들은 지금까지 이 지경이 되도록 경제 책임자들은 한 번도 국민들에게 경제 위기를 제대로 알려준 적도 없어요.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죄도 한 적 없어요. 부총리께서 1년간 경제 재정정책 잘한 게 도대체 뭐고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데 그 요인이 대외 요인이든 안에 구조적인 요인이든 뭐 저는 두 가지 다 어우러졌다고 봅니다만은 늘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사령탑인 저로서는 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늘 민생이 어렵고 우리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의 역시 아픔이고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경제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는데 늘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이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책 당국자는 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공공요금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공공요금이 저희들도 늘 공기업의 적자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민생 부담, 서민 생활 부담 이것도 늘 걱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 사이에서 결정을 하고 있다. 근데 공공요금에 대한 인식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도 한전 가스공사 적자 걱정하면서 왜 요금 안 올리냐고 또 질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또 저희들은 또 한쪽에 그것도 걱정이지만은 또 한쪽에 민생 부담도 걱정이고 이 속에서 늘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물가도 잡고 경기도 과열시키고 이런 해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민생 안정을 위해서 물가가 우선이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이제 그것이 확고히 정착이 되면은 이제 경기 살리는 노력도 좀 더 배가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우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세 공제 이런 것도 가지고 그나마 우리 국가 경쟁력이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투자 촉진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국회와 함께 힘 모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늘 분발해서 민생 챙기기에 더 나서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